협회에서는 원래 창립하면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협회 임원, 회원한테 도움 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좀 도와드리고, 두 번째는 멘토링 기회를 좀 많이 확보해서 그걸 이제 도와드리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느끼는 거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 이제 시장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릴 것 같고, 또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계속 더 확대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축은 강사를 섭외하는데 2, 3년 전에 뭐 떴던 강사보다 최근에 뜨는 강사를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배틀 대회를 통과한 사람들은 7인 7색으로 일단 모시고, 그 다음 멘토 지도자 1급 과정까지 하신 분은 5인 5색 해서 좀 부담 없이 토크쇼로 해서 이렇게 좀 알리겠다. 또 추가로 참가해야 될 분도 배틀 대회하고 자격 과정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홍보를 역순으로 하자고 합니다. 또 어떻게든 시대 변화가 이게 워낙 이제 빠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또 멘토 할 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럴수록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증된 분 좀 이렇게 캐스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한국에서 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강의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의 K 문화가 지금 뜨고 있거든. 우리도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세계의 어떤 길을 만드는 K 강사 문화, K 멘토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오늘 첫날이라는 거 아시고, 강의만 잘한다고 해서 요즘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결국 영향력이다. 그래서 계속 영향력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7인 7색 하는 것도 홍보를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가져갈 거고요. 다음 달에 할 것도 미리 홍보도 가고 그 다음 달에 할 거 이래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캐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열면 2차, 3차 이래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에이전시나 기업에서도 멘토로 이렇게 초빙할 때 아예 여기 얼굴 나온 사람 위주로, 또 밑에 어떤 분야에 이렇게 멘토링 한다 이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주로 홍보가 되면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 먼저 오늘 멘토링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NFT 분개 시장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뭐 그냥 여러분한테 드리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블로그 이렇게 하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두 개. 이거는 많은 회원이나 많은 교육 담당자나 일반 그 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이렇게 주소를 퍼다가 NFT 분개 시장 그 채널에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다른 거는 보지 않더라도 그거는 이제 주소 타고 그거는 이제 볼 수 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여기 이제 아래 뭐 이렇게 전체 보기 들어가면 이제 쭉쭉쭉 이렇게 달렸는데 이런 것보다 위에 별표한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 별표한 거 이거, 그 다음 요 5가지만 이렇게 좀 열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전체 스케줄, 또 협회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이제 그 NFT 그 자료 나누는 거예요. 다 연결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좀 협회 임원으로서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도 보시고, 그 다음 협회에서 강조하는 사업이 뭔지 이것도 이제 클릭 이래 하면 다 연결되게 돼 있고, 그 7인 7색은 제가 좀 주관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5인 5색은 앞으로 박나영 사무총장님하고 김석봉 그 수석 부회장님이 좀 주관해서 앞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최일수 교수님, 박덕순 회장님, 이점영 교수님, 박나영 박사님, 이보규 소장님 교수님, 네,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박수. 여기 계신 분을 위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최일수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수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덧 보니까 공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역에 못지않게 지금도 이렇게 바쁘게 굴려다니고 있는데, 그걸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만이 가지고 있는 킬러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일은요, 한 30년 가까이는 청소년 대학생 진로 취업에 관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전략이라든가 진로 설계라든가 이런 분야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은퇴와 함께는 대상자만 바뀌었을 뿐이고 제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대상자는 학생에서 시니어로 바뀌었고요. 2019년부터 이제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퇴직을 앞둔 시니어들, 흔히 말하는 재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국가 의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 3년 전에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재취업 지원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저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 전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올해부터는 이게 50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중장년, 신중년 새생활 카운슬링이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재직하고 있으면서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재직 중에 이제 카운슬링을 받는데, 그게 또 전담 카운슬러로 제가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직에 있으면서 했던 재취업 전략, 취업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은퇴 예정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또 한 가지는 작년 우리나라에 한 3년 전부터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뜻인데요. 탄소 제로화 정책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이 부분에 이제 ESG 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경영학을 하고 있는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업뿐만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ESG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에 이제는 과거에가 뭐 스펙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는 ESG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취업 준비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강의할 강사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 분야에 우리 박사급 인력 10명을 모아가지고 한 올해까지 한 8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해도 남한테 가르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역량을 가진 분이 많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역량 개발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잘했던 것이 이제 청소년이나 또는 대학생 또는 시니어들, 은퇴 예정자들을 진로 설계라는 거는 제 킬러 컨텐츠로 제가 개발했고요. 두 번째는 ESG 경영이라는 거, ESG 경영. 이것 중에서도 ESG 개론에 관한 것, 그 분야의 강의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고요. 또 2013년도부터 제가 하고 있는 게 하브루타 러닝입니다. 우리나라 부모 교육부터 선생님들 교육부터 이 하브루타가 한 3년간 뜸하더니만 올해부터 또 확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이 하브루타 교육도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덕순 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멘토해 드릴 수 있는 박덕순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손 온누리 약국을 35년 동안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국 바로 옆에 엘림 요양원이라는 노인 요양원을 15년 동안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요. 3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 블로그를 보고 충청북도에 있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또 강사로 선정이 돼서 강의를 엊그제 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25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그때 살아있는 강의를 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지금 물론 제가 아는 거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전달해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경청하고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멘토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건강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저한테 멘토링을 받길 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요. 약사이기도 하면서 또 공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림치유 지도사하면서 도시농업도 전공했고 또 치유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까지 해서 우울증이나 자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힘들어 하실 때 가만히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만 해도 훨씬 더 증상이 가벼워지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혼자서는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지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얘기를 들어준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자기소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잘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입장하고 있는데 좀 승인 좀 눌러주시고요. 네, 승인 좀 눌러주시고 이점영 교수님, 네, 네, 자기소개 네. 짧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두루빅 가정문화원 대표로 있고요. 저는 한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 뒤에 행복하지 못한 부모 또는 그런 가정이 이제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시간들, 이 시간들은 이제 두루빅 가정문화원을 만들어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전문 강사님들이 10분 계세요. 같이 협업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이제 문화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정도 경영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 기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영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뭐 대부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가정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 아내에게 엄마에게 이 가정을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 그 청소년들의 그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것은 그거는
어쩌면 필연적인 그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family라고 하는 것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요 첫 글자를 갖고 조합해서 만든 글자잖아요. 근데 맨 앞에 보면은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은 대체로 아빠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정이 부부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늘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야 될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같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2세가 태어나면 그 2세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선물하는 그러한 그것이 부모에게는 어쩌면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기능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행복한 가정 문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묘한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미국 아이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로 말하고 쓰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돈도 노력도 별로 들이지 않고도 그냥 그 속에 빠뜨리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문화거든요. 만약 우리 가정에 감사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달에 9월 달이었잖아요. 이제 월요일이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학부모 연수를 했습니다. 주제는 행복한 가정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강의가 끝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회의실을 통해서 줌으로 했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통해서 각 반별로 학부모들을 나눠드리고 그 소회의실에서 배운 것, 또 실습한 것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적용해 보면서 경험하고 느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는 불안, 우울, 강박, 즉 정신질환이 우리를 휩쓸 거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세우는 일에 모두 관심을 갖고 가정 경영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점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루빅 가정문화 지금 사역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육연구소 소장 박사 박나영 박사님.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밤이고요. 5월 31일 의미 있는 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교육학, 평생교육학,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한 교육학 박사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대상은 청소년들이고요. 또 운동을 하는 학생 선수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일반인들이 대상인데요. 제 강의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키워드라고 하면 저는 자존감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7년 전, 한 거의 10년 전에 인성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가슴 떨렸던 첫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맨 앞에 앉아 계셨던 나이 지긋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연세가 60 이상 되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팔짱을 끼고 저를 계속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60평생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그 주제가 키워드가 아마 자존감이 되었는데요. 저는 애니어그램을 도구로 감성소통, 분노조절, 또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로 및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기부여 프로그램인 팀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저의 멘티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사, 그런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박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보규 교수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제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내가 태어나서 뭔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퇴직하고 나서 개인 연구소를 만든 것이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사전 5급여 때 말단 공무원이 돼가지고 전 고등학교를 야간고등학교를 신부대랑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되기도 엄청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36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이직하고 나서 우연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강사죠. 용인대학에서 만 9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내지는 창업대학원에서 6년, 그리고 동서울대학에서 8년 이렇게 리데이로 이렇게 대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걸 했지만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우연히 사회 특강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특강 강사가 돼가지고 지방 아카데미 내지는 뭐 연수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또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쫓아다녀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첫째는 공무원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책을 제가 쓴 것도 잘 나가는 공무원 어떻게 다른가, 잘 나가는 공무원 무엇이 다른가 이런 책을 썼는데 공무원들에게 이제 어떻게 공무원 살아가는 것이 조직사회에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걸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행복 디자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행복을 주제로 특강을 많이 다녔습니다. 뭐 삶의 지혜니 행복하십니까? 행복 나누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전임 강사로 해서 이제 퇴직자에게 특강을 하고 또 청렴연수원에 전문 강사로 이제 시험을 받아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 다니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이제 공무원 다니고 특히 지방의 아카데미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같은 데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더 이상 꿈꾸지 않았더라도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꿈을 버리지 않고 늘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꿈을 가능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꿈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또하게 희망을 넣어주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러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인데 일생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올해 집의 나이입니다. 집의 나이를 82살이 됐으니까 이게 대충 보면 과거에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겸손해지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멘토협에서 멘토라는 이름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강사라는 이름보다는 멘토링이 좋아하고 요새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강사계 송해 이래가지고 날 뭐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멘토다 이런 얘기할 때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바뀔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저와 같이 1대1이든 집단이든 하면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또 그 멘토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놓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했던 이야기지만 어떤 분야의 그 멘토링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역순으로 갈까요? 네, 이보기 교수님. 뭐 저는 대상을 누구 특정인을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예, 공무원들이나 예, 퇴직 예정자 내지는 퇴직 공무원들 네, 그리고 지금 희망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주는 꿈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얘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책에서 얻은 터득한 지식, 모래의 상식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느꼈던 이런 것을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감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행스러운 건 아버지로부터 목소리를 좋게 태어나서 아직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젊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설득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하고 얘기를 듣고 나면 희망이 돋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 대북방송 아나운서도 하셨다면서요. 내가 이제 그게 그 목소리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활동한 거는 방송할 적에 하루에 5시간인지 6시간을 계속 말해도 목소리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큰 소리로 어느 좌중이든지 간에 나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있어 마이크 없어도 그냥 큰 소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군대에서 대북 방송했던 것이 영향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을 적에 내내 강사, 사내 강사, 서울시 인재개발은 지금 그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쭉 20년 이상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강의에 관한 하는 누가 뭐라든 간에 강의 이런 것이다. 이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그 어떻게든 또 많은 여기 이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을 향해서 그 대북 방송 어떻게 했는지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제가 이제 대북방송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멘트가 예 메아리 이런 녹화를 처음에 합니다. 하고 친애하는 인민군 군관과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유대한 놀이방송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현상금을 걸었다. 제 대북상하는 잡아오면 그때 당시에 100만 원 준다 했다 해서 100만 원짜리라고 시세가 없어졌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강사하면서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떠들었으니까 지금도 그 반공경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수많은 원고를 읽고 작업을 하던 얘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반공에 대한 이것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